시카고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알디에서 판매된 크림치즈 상품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지난 2019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기부를 기념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시타텔 헤지펀드 설립자 켄 그리핀의 이름을 따 케네스 C. 그리핀 과학산업박물관으로 이달 19일부터 변경됩니다. 당일 방문객 모두에게 무료 입장이 제공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험잔치가 어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지난 10일 오전 시카고 교육청구 안내 한국어 채택학교인 마리아노 아줄라 초등학교에서 2024 월드 랭귀지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오하이오, 켄터키주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35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추진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확신이 낮아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0여 명이 사상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석유 생산 거점 도시인 엘버타주 포트 맥머리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미드 월셔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식용 마리아나를 섭취한 후 모두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뇌수막염 및 기타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감염인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은 미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었으나 지난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그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이에 대해 미 질병통제방센터 CDC는 고령자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10세에서 12세 사이에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하고 또 16세에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A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뿐 아니라 뉴욕 등지에서도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DC 경보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143명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81건보다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국은 2014년 이래 연간 최다 보고 건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카고의 경우 2023년 7건에 비해 올해 현재까지 8건의 수막구균성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건에서 3건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요. 뉴욕시의 경우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5개 주에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1건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힙니다.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발열과 두통, 목의 뻣뻣함, 또 메스꺼움 및 구토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감염에서는 폐혈증 또는 폐혈성 관절염과 같은 다른 질환의 증상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은 또한 뇌수막염과 같은 유형의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의료진들에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질환이 의심된다면 바로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질환의 경우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생존하더라도 난청과 또 사지절단 등의 장기적인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또 감염된 사람은 독감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해 심각해질 수 있어 뇌수막염이나 폐혈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수막구균은 주로 분비물을 통해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전염이나 신체 접촉으로는 전염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알디에서 판매된 크림치즈 상품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알디 브랜드로 판매된 8온스컵 용기에 담긴 총 4가지 상품으로 해피팜스 휘핑 크림치즈 스프레드와 골파인 어니언 크림치즈 스프레드,
딸기 크림치즈 스프레드 등입니다. 각 제품의 판매 기한은 2024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입니다. 또 다른 리콜 제품인 하이비 크림치즈 스프레드는 12온수 용기에 담겨 있는데요. 유통기한은 2024년 10월 1일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일리노이를 비롯해 엘라바마와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인디애나, 조지아,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버지니아, 텍사스, 위스콘신 등에서 주로 판매됐습니다. 알디 측은 리콜된 크림치즈 제품과 관련한 질병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ABC와의 논평 요청에도 즉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폐기하거나 지역 매장의 반품에 전액 환불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와 발열, 위경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 노출된 뒤 6시간에서 6일 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없이 4일에서 7일 후에 회복되지만 일부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성인, 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지난 2019년에 이뤄진 대규모 기부를 기념해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시타텔 헤지펀드 설립자 켄 그리핀의 이름을 따 케네스 C. 그리핀 과학산업박물관으로 이달 19일부터 변경됩니다. 그리핀은 2019년 10월 당시 1억 2,5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는 91년 박물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기부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박물관 측은 최초 변경일인 이달 19일 방문객 모두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박물관의 CEO 채비 험프리 박사는 이미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기관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기부를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로고와 또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시물과 함께 박물관의 새로운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그리핀은 시탈텔 헤지펀드의 창립자이자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최근 시타텔 본사를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옮긴 바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그리핀의 기부가 기관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조된 헬리크라운 우주센터와 스페이스X 드래곤 우주선의 새로운 터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새로운 전시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봄잔치가 어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울릉의 소장 그레이스 교회에서 정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잔치는 에이시안 암 환우회와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에이시안 암 환우회 시카고 지부에 속한 환우들과 그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 후원교회 목회자 등 90여 명이 함께 음악과 춤 만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에이시안 암 환우회 대표 손경미 사모, 시카고 한인 여성의 고혜선 회장. 어떤 분은 용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의 그게 어떤 잔치나 그분들을 위한 파티나 뭐 이런 어떤 모양으로든지가 또 없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 건강하셔서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사는 동안 용기를 갖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잠시의 시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환우들에게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 한우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함께 소망을 주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잔치는 손경민 사모의 인사말에 이어 KBS 기독교 방송국 국장 서도건 목사의 시작하는 기도 또 위로 공연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정원숙 목사 외 4명으로 구성된 헬세드 워십 댄스 실버 선교회와 신정철 박재룡 목사가 함께하는 듀오 비파와 수금이 초청된 찬양과 워십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은혜 교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사회는 이숙현 여성의 봉사부 부장이 맡았는데요. 헬세드 워십 댄스의 정원숙 목사, 비파와 수금 신정철 박재룡 목사입니다.
가슴이 처음에 먹먹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보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해서 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70이 다 넘고 이랬는데 참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또 있던 분들 보니까 저도 기쁘고 저도 또 즐겁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못했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날 프로그램 중에는 특별히 환우들이 직접 무대에 나서 가진 달란트를 가감없이 선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게 했는데요. 전성민 집사와 정지성 집사가 각각 색소폰과 클라리넷을 연주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투병을 잘 참고 이겨낸 회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서로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를 선보인 정지성 집사, 또 시카고 한인여성의 이은혜 봉사부 차장, 그리고 암환우의 자원봉사자 겨자씨 선교의 박강석 목사입니다. 말기 폐암 환자인데 다시 또 재발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방사선 치료를 한 이틀에 한 번씩 4번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6월 3일 날 이제 결과를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무대가 넓으니까 좀 떨리네요. 그 소리가 좀 잘 안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네요. 네, 오늘 너무 진짜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다들 너무 마음을 아름답게 써주셔서 힘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장님은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막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그게 이 어려우신 또 아픔을 당하신 분들에 향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 전혀 없죠. 똑같이 생활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또 우리 유용하게 오히려 전화위복시켜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라면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들 이렇게 통해서 만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힘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또 재능이 있어서 또 노래도 부르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시아나 암호환우회는 2008년 6월 송경민 사모에 의해 발족한 비영리 단체로 현재는 LA와 시애틀, 하와이, 캐나다 등의 지부가 있으며 한국과 대만에도 단체가 설립돼 활동 중입니다. 본부이기도 한 시카고 지부에는 환우 40여 명, 강력한 중보 기도자 및 후원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지역의 정기 모임은 환우들을 중심으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점심에 모입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 2년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꿔가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현재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나 연말부터는 손퇴환 목사가 심우 중인 기쁨의 교회에서 정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손 목사는 이날 잔치에서 축도를 맡아 순서의 끝을 은혜로 마무리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의 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내년부터 아시안 암 환우회의 정기 모임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환우회 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나 또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울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면서 잘 섬겨보겠습니다. 저희가 협력교회이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파티하면서 또 이제 그때는 시카고에 계시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 어떤 암환우들도 이렇게 초대하고 싶어요.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투병하고 계시는데 남에게 나의 이런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에 웅크리고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눈물도 같이 닦아주고 마음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아직 살더라 이런 얘기 같이 하면서 사는 동안 이 시간을 같이 누리자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지난 10일 오전 시카고 교육청구 안내 한국어 채택학교인 마리아노 아줄라 초등학교에서 2024 월드 랭귀지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개최하고 미 중서부 한국어 교사 협의회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35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정은 총영사의 축사와 카르멘 나바로 교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K-팩의 설장구 공연이 펼쳐졌으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미중서부 한국어 채택반 글짓기 그림 등 공모전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에 이어 또 아리랑 합창, 소고춤, K-팝 댄스 공연 등 그동안 한국어 채택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참가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한국에서 유학한 이후 현재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파티마 파지스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공유한 동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원안에는 7억 달러 규모의 전자탄약, 5억 달러 규모의 전술 차량, 6천만 달러의 박격포탄 등의 이전안이 포함됐는데요. 미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는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지원안이 올 봄 초부터 검토됐다며 실제 무기가 이전되기까지는 추가 단계들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추가 지원 추진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의 균열이 깊어지는 것은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미드 웰셔 지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식용 마리아나를 섭취한 후 모두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오후 1시쯤 라브레아 타르피스 박물관 인근에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접한 청소년 8명이 의식과 신체 이상 급성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들은 유명 고생물학 연구 현장을 견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식용 마리아나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초콜릿이나 쿠키, 젤리 또는 음료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실수로 맛을 봐도 쉽게 알아차리지 힘들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용 마리아나를 과다 복용할 경우 불안과 공황 발작, 또 심장 박동수 증가,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0여 명이 사상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농장 노동자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전복돼 8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했으며 또 남가주 가든그로브에서는 역시 음주운전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2 자녀의 엄마가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픽업 트럭 운전자 브라이언 하워드는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총 8건의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사고의 피해자들은 모두 H-2A 임시 취업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나타났다고 현지 MBC 뉴스가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완연히 맑게 개인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대기질 지수는 26으로 어제보다는 나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68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45% 찬스의 소나기 소식 다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올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48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57도, 습도는 72%, 바람은 북동풍이 1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